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오늘은 기성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 아는 분들이 적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창당 작업을 진행했던 청년 우파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이하 새벽당이 창당 작업을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일라 아트홀에서 창당 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대표는 박결 씨인데요. 이분과 관련된 동영상도 유튜브에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또 어떤 면에서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당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령을 먼저 봐야겠죠? 먼저 1조의 궁극적 목적에서부터 개인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위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함을 정치 활동의 목표로 한다고 하여 이 당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자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당의 슬로건 자체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 정당이니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관에서는 전형적인 우파 경제관인 자유시장 경제를 전면에 내걸고 사유재산권 보호, 계약의 자유 및 신의 성실의 원칙 확립, 경제 구제 및 공공 부분의 최소화 등 추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관 및 대북, 통일관 부분에서는 북한 정권이 범죄 집단임을 천명하며 친미 노선 및 한미일 동맹의 강화, 급진적 흡수 통일 지향 및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국민 개인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부 부분의 축소 및 최소한의 개입 등을 지향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당을 창당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직접 새벽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어보시는 편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박결 새벽당 대표가 개설한 채널도 있으니 그곳을 둘러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당이 전체 강령을 읽어보신다면 이 당의 강령 7개조에 모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며 강령에 따라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이 당이 왜 우리 사회에 출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당의 등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당이 창당되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기존의 5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아닌 20대 및 30대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창당한 정당이라는 점과 스스로 보수 우파임을 자처하는 청년들이 창당한 정당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새벽당이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유형의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만 봐도 그렇고요. 흔히 정치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경륜이 쌓인 뒤인 40대부터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들도 직접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정당에 입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회가 양당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군소 정당들은 원내 진입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정당을 직접 창당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내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2030
청년 세대는 산업화가 진전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지라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최소한 밥조차 굶을 정도의 극심한 가난은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독한 가난을 겪은 기성 세대들과는 문화적 괴리가 심합니다. 이 세대에서는 앞쪽에 해당하는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 아래 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서 오는 앞 세대와 현 세대와의 괴리는 사실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들과 달리 성장 과정에서부터 남녀 간의 차별이 거의 없어진 세대인데다가 사회 각계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음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병역 의무를 남성들만이 지는 불합리함은 여전한 데다가 여성들에게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는 반면 남성들에게는 사회적 혜택은커녕 배려조차도 전무한지라 이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을 겪으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이 강한데 이게 전통적인 반공 기조와는 또 다른 양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정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50대 이상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이런 청년층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는 성장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고 또 그들이 직면한 사회 문제 역시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 30대 청년들, 특히 남성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는 정치 집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기성 정당들 및 정치 집단에 대해서 불신의 시선을 보낸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모아 창당한 정당이 이 새벽당인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청년 정당임을 자처한 정당 대부분이 진보 좌파 성향이었는데 이 당은 우파 성향이라는 것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청년층이 기존 진보 및 좌파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현 진보 및 좌파에 실망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정당은 현재의 기성 정치인들과 정치권에 신물이 난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이 없기에 만든 대한 정당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당의 출연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도 이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보면 새벽당은 내년 총선에 후보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며 원내 정당으로 진입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당은 주축 멤버가 20, 30대의 젊은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한 줌의 세력도 안 되는 군소 정당일 뿐이지만 그들의 세력이 언제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20년, 30년 뒤에도 지금 정치인들이 계속 현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이 언제까지 청년이고 사회적인 영향이 없을까요? 새벽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새벽당의 등장 자체가 분명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지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과연 새벽당이 우리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